어느 날 시작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 아니 마취총을 겨누고 있는 코난, 그리고 그 상대는 두 명의 아즈사? 당연히 이 중에 한 명은 궤도키드일 테죠. 그 와중에 코난은 한 명은 마취총으로 잠재운다 해도 다른 한 명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다른 한 명에게 축구공을 선물해준다 했을 때 그게 진짜 아즈사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고민을 하는 코난. 이때 아즈사씨 무슨 일 있어요? 아즈사 핸드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로죠. 코난은 곧바로 전화에 대고 아즈사가 본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냐 묻는데, 대체 어쩌다가 이 세 명은 같은 엘리베이터 공간에 갇힌 걸까요? 3시간 전 스즈키 빌딩 앞에 모여든 수많은 관중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이들이 누구를 연호하고 있는지 아실 테죠. 궤도키드. 오늘은 이 빌딩 최상층에 전시되어 있는 세계 최대급 토트말린이 박혀있는 왕관 세일앤 스플래시, 바다마녀의 물보라를 훔치러 가겠다 예고했다 합니다. 코난은 생중계로 모니터가 되는 이 상황을 보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란에게 말하는데, 이번 보안장치에 꽤나 자신이 있어 스즈키 삼촌이 소노코와 란의 견학도 허락했다 하죠. 그렇게 소노코의 에스코트를 받고 최상층인 60층에 도착하는 코난 일행. 그런데 그곳에서 아즈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경비를 서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샌드위치와 커피를 아무로와 함께 배달하러 왔다 하죠. 아무로는 진작에 돌아갔지만 자신은 처리할 일도 있었고 이따 커피포트를 회수해야 하기에 다시 돌아올 거라 말합니다. 이때 코난은 아즈사 옷 어깨 쪽에 뭔가가 묻어있다 말해주죠. 아즈사는 케찹이 튄 것 같다 하지만 케찹치고는 색이 연한 것 같다 생각하는 코난. 여튼 아즈사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키드가 어떻게 그 통로를 공략하는지 알게 되면 말해달라 하는데, 통로? 무슨 통로를 말하는 거지? 생각하며 코너를 꺾는 코난 일행. 그리고 그 통로가 뭔지 바로 알게 됩니다. 풍신로드. 전체 길이가 20m나 되는 데다 천장도 낮아 쭈그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데키드용 특수 통로. 게다가 터널 안에서는 바람도 흘러나와 키드의 트럼프 총이라든지 와이어 달린 카드를 쓸 수 없게 만들어놨다 하죠. 그렇게 터널을 통과하자 전시장이 나타나고 전시장 주임 안도세리아가 그 외의 장치에 대해서도 친절히 설명해 주는데, 터널을 제외한 모든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어 출입은 불가능. 그리고 키드가 훔치겠다 말한 왕관은 전시 케이스에서 1mm라도 떨어지면 경보가 울리고 그로부터 3초 뒤 자동적으로 유일한 출입구인 풍신로드가 봉쇄된다 합니다. 거리를 따져봤을 때 왕관을 들고 나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 나카모리는 이곳이 정전됐을 때의 상황도 고려했냐 묻지만, 이 통로의 전원은 따로 있어 건물 전체가 정전된다 해도 가동된다 하는데, 이때 바다마녀의 물보라를 감정하러 온 2명의 인원이 찾아오죠. 식사 중에 문제가 있어 키드가 오기 1시간 전인 지금 살피러 왔다 합니다. 첫 번째 보석 감정사 추우조 치카요. 그녀는 왕관의 토트말리는 약간의 압력이나 열에도 전기가 생겨 공기 중에 먼지를 빨아들인다 설명하며 감정을 시작하죠. 두 번째, 고미술 감정사 카리노 분지. 그는 고압으로 공기를 분사하는 에어더스터로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한다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에 코난 일행은 배가 고파오고 키드가 오기 전까지 대기실에 가 아즈사 가게에 샌드위치를 먹기로 하죠.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와키타 카네노리. 2시간 전 지로키치가 키드 체포를 미리 자축하는 의미에서 특상의 초밥을 주문했는데 그 배달통을 치우러 방문했다 하죠. 이때 코난에게 물어볼 게 있다 말을 하며 뒤쪽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자 하는 와키타. 코난은 물을 게 뭐냐 묻고 와키타는 내 놈의 반부다님으로 있는 와카사 룸이라는 선생님에 대해 뭔가 특이한 점이 없냐 묻습니다. 얼마 전 테이탄 초등학교로 초밥 배달을 하러 갔었는데 등 쪽에 싸늘함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와카사라는 선생이 귀신 같은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죠. 코난은 몇 개 짚히는 게 있긴 했지만 조금 덜렁거리는 구석은 있지만 특이한 점은 전혀 없는 그저 평범한 선생님이라 답해줍니다. 와키타는 실망한 듯 아쉬운 눈빛으로 코난을 잠시 쳐다보더니 키드가 예고한 시간이 앞으로 1분도 채 남지 않았다 말해주죠. 그렇게 궤도키드가 예고한 21시가 되고 터널 안쪽에 있는 전시장에서 연기와 함께 키드가 등장하는데, 나카모리는 병력들에게 체포를 하라 명령하지만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과 함께 손가락으로 카운트를 세는 키드. 그렇게 카운트가 끝나자 전시장에 불이 꺼진과 동시에 그들의 눈앞에서 왕관이 사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왕관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경보벨과 터널은 작동조차 하지 않죠. 나카모리와 지로키치는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코난은 속으면 안 된다 소리치며 1mm라도 떨어지면 울리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아마도 검은 천이나 종이로 왕관을 가린 걸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왕관이 있던 케이스를 휘저으며 진짜로 왕관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키드. 그러며 보물은 이 세상에서 없애버렸고 자신도 빈손으로 돌아가니 추적은 하지 말아달라 말하곤 다시 사라져버리죠. 이상한 점은 정전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작동이 되고 있던 터널 풍신로드, 그리고 터널 밖에서 지키고 있던 병력들도 출입구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고합니다. 즉 키드는 아직도 이 전시장 안에 어떠한 인물로 변장해 있다는 거죠. 나카모리는 이 보고를 듣곤 이곳에 있는 전원의 얼굴을 잡아당기면 드디어 키드를 잡을 수 있다 좋아하는데 보석 감정사 추우조 치카요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도 잡아당겨 확인하지 않았냐며 불당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뿐 아니라 고미술 감정사 카리노 분지 또한 자신은 얼마 전 코를 살짝 뿌띠 성형을 했는데 코에 놓은 실리콘이 비뚤어질까 겁이 난다며 2번은 싫다 하죠. 이때 전시장 주임인 안도세리아가 어차피 왕관을 훔쳐가려면 허벅지나 팔 쪽에 끼우는 방법밖에 없을 테니 몸수색을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바디 체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몸수색에서는 왕관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나카모리는 이 보고를 듣고서야 왕관이 있었던 케이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 계속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 안도라는 주인님의 옷이 오늘 처음 만났을 때랑 다르다 말하는 카리노 분지. 이 말을 들은 나카모리는 확실히 아까와는 다른 옷이라며 키드가 실수를 했다 판단. 그녀를 체포하려 하지만 다같이 저녁 식사를 했을 때 카페에서 주문한 감자튀김에 케첩을 뿌리려던 순간 케첩통이 터져 옷을 갈아입은 거라 진술합니다. 그 증거로 양옆에 있던 감정사 2명도 케첩을 치우느라 고생을 했다 하죠. 그렇기에 감정도 늦어진 거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코난은 아까 아즈사 옷에 묻어있던 케첩이 생각나죠. 또한 그 케첩의 색깔이 왜 묽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키드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케첩에 섞어 그들에게 준 거였죠. 케첩에 함유되어 있는 구연산과 식초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반응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팽창하게 만든 뒤 케첩을 사용하기 위해 그 뚜껑을 열게 되면 펑 하고 안에 있던 내용물이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코난은 이 세 사람 중 범인이 있다 확신하죠. 풍신 로드를 설명하기 위해 왕관을 들어 올렸던 전시장 주임 안도, 블로어 브러쉬로 왕관의 보석에 공기를 뿜어 관찰한 보석 감정사 추우조, 에어더스터로 먼지를 털어내며 왕관 전체를 감정한 고미술 감정사 카리노. 이 셋 중에 범인이 있을 겁니다. 이때 안도는 자신의 옷을 지적했던 카리노에게 당신도 다리가 길어진 것 같다 의심을 하죠. 또 추우조에게는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니트 모자의 무늬가 달라진 것 같다 말합니다. 이에 카리노는 내 다리의 길이는 원래 길었다 대노하고 추우조는 아까 튄 케찹이 모자에 튀어서 뒤집어 썼기 때문이라 하는데 이 모습을 본 코난은 키드를 찾아냈는지 그 미소를 짓죠. 하지만 키드임을 알아냈는데도 한 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키드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왕관을 가져갈 속셈이지?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만 가고 키드는 못 잡는 상황이 이어지고 전시장 안의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죠. 이미 키드는 왕관과 마찬가지로 사라졌다라는 의견과 터널의 경보가 울리지 않았기에 아직 이곳에 있다는 의견이 반복되는 가운데 리버서블이 아닐까요? 보다 못한 코난은 그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려는 듯 키드의 정체를 밝혀버립니다. 리버서블, 옷의 앞면과 뒷면의 색이 다를 때 뒤집으면 다른 옷처럼 보이듯 왕관 한쪽 면을 검게 칠해 놓는다면 전시 케이스 안쪽에 까만 천과 어우러져 사라졌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케이스 쪽 가까이에 다가가자 왕관은 검게 칠해진 채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와 동시에 코난은 키드가 변장을 한 인물을 지목합니다. 고미술품 감정사인 카리노 분지. 실제로 카리노는 나카모리가 왕관에 가려 하자 화제를 돌리며 멈춰 세웠고 에어더스터로 감정할 때 기기 어딘가를 누르면 검정 도료가 나오게 했을 거라는 게 코난의 추리죠. 결정적으로 지금 쥐새끼처럼 터널로 빠져나가려 하는 게 궤도 키드가 확실하다 합니다. 키드는 이 모든 추리를 듣고 변장을 벗어 던지는데 코난은 아까 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을 키드에게 던지죠. 너 왕관은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냐? 키드는 이 질문에 씩 웃으며 자신의 신발에 바퀴를 달더니 전속력으로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키드 손에 연결되어 있던 실이 순식간에 왕관을 끌어당기더니 마찬가지로 터널을 통과하죠.
왕관이 움직이고 3초 안에 닫히는 터널의 시스템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 3초 동안에 반응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으니 코난. 코난도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해 터널이 닫히기 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키드를 쫓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갑작스러운 연막과 함께 두 명의 아즈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궤도 키드, 마취총은 단 한 발. 다른 한 녀석은 추구공으로 제압해야 하는데 혹시나 진짜 아즈사가 맞기라도 하면 큰일이라 고민하는 코난. 이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아무로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코난은 재빨리 전화기를 들어 아무로에게 아즈사씨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아무로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전화기를 스피커 모드로 하고 볼륨을 올리라 답하죠. 그렇게 아무로가 지시한 대로 스피커 모드를 한 뒤 전화기를 돌리는데 好きですあずささん 네? 아무로의 뜬금없는 고백. 그런데 이 두 명의 아즈사의 반응이 극명히 갈립니다. 한 명은 아무로의 고백에 설레어하고 또 다른 아즈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뭐라는 거야 저놈이? 라는 표정을 짓죠. 아무로는 전화기 너머로 의아한 표정을 짓는 쪽이 본인이라 말하곤 전화를 끊는데 그와 동시에 코난의 마취총 시계는 정확히 키드에게 겨냥됩니다. 하지만 키드는 씩 웃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연막탄을 투척. 아즈사 머리 위에 왕관을 얹혀두고는 천장으로 빠져나가며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역시나 키드 킬러. 또 한 번 궤도 키드를 막아선 코난은 신문 1면에 실리게 되는데 그런 코난의 사진을 지팡이로 깨부수며 나타나는 수상한 노인 카라스 말했냐? 이상 정리 끝!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탐정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탐정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